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사례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산의 8사 기준 대장급 아파트인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2017년 롯데스타가 분양했을 당시에 저층은 5억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층은 6억대, 7억대까지 분양가가 측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막바지 상승장이죠. 이때는 15억, 16억까지 최고가를 찍었어요. 심지어 16억 5천이 최고 높은 가격을 찍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6억 했던 게 16억 갔다가 지금은 9억 8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가격이 내린 게 아니라 분양가에 사신 분들은 3억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16억에 사신 분들만 떨어진 거지 엄연히 보면 시세는 오른 가격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보면 국평 8사 기준 롯데스타는 6억대 분양에서 16억까지 상승장을 맞아서 올랐다가 다시 9억이 되었습니다. 자, 결론은 6년 만에 3억이 상승된 겁니다. 자, 6년치 연봉으로 따져보면 매년 5천만 원씩 오른 거죠. 자,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못 벌었고, 이때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매년 5천만 원씩 자동으로 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롯데스타 분양 그 시기에 인근에 땅을 깔고 있는 주택은 얼마였을까? 대리단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롯데스타 바로 맞은편이죠. 자, 보면 롯데스타보다 평수가 약 2배 정도 큰데 땅값은 평당 1천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 거래 가격이 7.6억에 거래가 되었다. 전체 금액은 롯데스타랑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2년 뒤입니다. 2019년 해리단길 같은 라인에 평당 1,843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까 1,000만 원에서 1,800 거의 더블로 상승했죠. 자, 그런데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돈이 풀리고 아파트가 가격이 최고가를 찍었을 때 땅값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또 2배가 올랐죠. 그래서 평당 3,791만 원. 자, 지금 계속 같은 라인에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1,000만 원짜리 땅이 4년 만에 4배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지금 2022년 지금이 아니다, 그죠? 작년이다. 작년 2022년에는 얼마에 거래가 되었을까? 자, 보면 평당 5,270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자, 뒷블럭 좁은 도로 접해 있는 땅들도 평당 4천에 거래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땅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을 보면 7억짜리가 25억 9천을 갔다가 다시 더 올라서 31억 1천만 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약 5배 정도 올랐죠. 자, 그래서 6년 만에 시세 차익이 30억 1천만 원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는 매년 5억씩 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거의 대장급 아파트를 봤잖아요. 그러면 땅도 용도 지역이 좋은 땅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비교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자, 방금 땅의 용도, 해리단길은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높이 지을 수 있는 층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장 아파트를 봤기 때문에 롯데스타 아파트와 같은 용도 지역에 지어진 땅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보면 도남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017년 땅값을 보면 평당 6,800 정도 거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남로 메인의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총 매매 금액이 34억에 거래가 됐다. 자, 그런데 지금 2022년 기준을 보면 뒷블럭도 현재 평당 1억 4천에 거래된 거 보이시죠? 자, 거래일자 한번 보세요. 2022년 6월. 자, 이때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229억 7천에 거래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보면은 2012년에 31억 했던 게 2015년에 32억 7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근에 229억에 거래가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뒷블럭이라서 그렇지 메인은 평당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평당 2억으로 계산해 봤을 때 34억 주고 산 게 6년 만에 66억이 상승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6년 만에 66억, 매년 11억씩 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월 1억이죠. 이런 거 보면 땅의 위력이 엄청 대단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례 하나만 봐서 그렇지 부산 말고 서울 같은 데 보면 훨씬 더 많이 뛰었고요. 물론 입지별로 덜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아파트 평당 가격보다는 거의 대부분 땅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돈이 풀리면서 아파트 가격도 급격하게 올랐지만 땅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올랐다. 과거 IMF 때 보면 공시지가가 54만 3천 원 할 때 일부 떨어졌어요. 47만 2천 원까지. 우리 아파트는 반값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땅값은 약 6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약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IMF 때 잠시 빼고는 20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변동률을 볼 수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금리도 오르고 지금 집값이 반토막 나고 난리죠. 자, 그리고 전세값도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거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6억 이상을 내줘야 돼요. 이제 전세가 16억이었는데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6억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일반 사람들이 6억을 내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땅값은 반토막이 아니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물론 덜 올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2022년은 연간 전국 집값 변동률 대비 덜 올랐다. 2.73% 정도만 올랐다. 자, 그리고 대비 줄었다, 축소됐다, 평균을 상회했다.
평균 기준을 웃돌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최저치다.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옵니다. 자, 아파트처럼 폭락했다, 떨어졌다, 반토막이다.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소 축소되고 평균을 상회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최악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히려 땅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서울, 부산, 세종, 경기는 다른 지역 땅값 덜 오를 때 여기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아파트와 토지 투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만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훨씬 더 심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요. 물론 이제 조금 오른 곳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아파트 가격 대비 땅값이 많이 올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